광택이 역사에는 돌려라. 어떤 게 고가의 왁스입니까? 그리고 과연 정말 그게 될까? 나왔어. 아니 차도 스틱인데 후진으로 들어오라고 사람을 힘들게 어? 아 진짜 아, 역시 뭐 세트는 또 나의 스타일답게 깔끔하네 또. 근데 왜 안 와 아무도? 형님 늦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일단 앞서 더 벙커 MC 자칭 타칭 베스트 드라이버이자 자동차를 사랑하는 남자 이상민. 더 벙커 또 다른 MC 자동차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자동차를 잘 아는 남자 한웅소. 야, 나 하기 싫다. 응? 왜요? 아니 나는 뭐 X로 뭐 진짜 이거 언제적 차를 주고 저는 이거는 진짜 이거- 제작진이 준비한 차가 아니고 제가 타는 차인데. 아니 나도 차가 네. 나도 차가 있다고. 오늘 첫 촬영장으로 가기 전에 저를 위한 차를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이 차인가요? 야 역시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게 S 아닙니까 S로. 저의 첫 차입니다. 91년도에 표를 샀어요. 그래도 형님 이 차가 너무나 아름다운 차잖아요. 네. 뭐가 어딜 봐서 아름다워 지금. 이 차가 태어날 당시에 희대 명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특한 감각으로 지금은 이렇게 약간 지저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차를 잘 닦고 잘 복원을 해서 광택을 낸다면 얘가 죽을 것 같아요. 에이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더 벙커 첫 번째 아이템으로 복원과 광택에 관련한 팁을 소비자들, 시청자들에게 저희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을 복원시킬 수 있다면 정말 나 좀 어떻게 복원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다시. 응? 오너 드라이버라면 자동차가 막 출고되었을 때 그 느낌, 그 설렘을 잊지 못할 텐데요. 첫 느낌 그대로 늘 깨끗한 차를 유지하고픈 게 모두의 바람이죠. 희미해진 광택을 되살리고 늘 새 차처럼 유지할 수 있는 자동차 외형 복원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자동차 복원에 대한 네.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봐도 되겠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광택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 왜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광택을? 자 여러분 이 광택은 말입니다. 이게 이 바디에 있는 이 어쨌든 이 옷을 자주 닦아주는 거거든요. 네. 세탁소에 물건을 자주 맡기는 거예요 내 옷을. 어. 예, 그럼 항상 깨끗한 옷이 되는 거고 깨끗한 옷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택은 자주 낼수록 좋아요. 정답은 X입니다. 광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클리어층을 깎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깎아낼수록 점점 막이 얇아지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얼굴에 피부가 안 좋았을 때 네. 이제 뭐 프락셀이나 뭐 이렇게 뭐 필링 같은 거 사실 이런 거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자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얘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풀 벗겨내는 건 자주 하면 안 좋다. 근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새살이 돋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만 아니 새살이 돋아도 자주 하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도색을 코팅을 통해서. 광택보다는 코팅으로 사후에 네. 코팅으로 꾸준한 관리를 이것도 해주는 중요한 것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광택이라는 단어를 일반 시청자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럼요. 네. 뭐 광택 내주세요라는 광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내용이 아닌 내 차를 그냥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바꿔주는 개념으로, 역할, 예. 좋은 약을 써서 네. 그런 그 생각으로 광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광택은 여러분들 그 코팅하고의 개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계속해서 좀 아름답게 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걸 유지하고 싶어서 광택을 냈다면 광택이 아닌 코팅, 그렇죠. 코팅이나 왁싱, 맞습니다. 예, 이쪽으로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또 정보가 있네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복원이라는 주제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복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판금과 덴트라는 말이 있어요. 네.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덴트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거는 거의 90년대 후반서부터예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이제 판금, 도색 뭐 이런 내용을 듣다가 90년대 후반서부터 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네. 복원의 기술 중에 하나로 판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 도장면에 손상이 있었을 때, 소자 예. 예, 그리고 그 도장면의 손상과 차체의 우그러짐, 네. 그 차체의 우그러짐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덴트 같은 경우에는 네. 문콕처럼 찌그러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펴내는 작업을 덴트라고 해요. 덴트라고. 근데 마치 요술처럼 네. 페인트가 손상되지 않는 부분에 찌그러진 부분이 펴지는 그 피는 일들을 덴트라고 하는데 판금이 수술이라면 이거는 시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판금과 덴트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지만 네. 판금은 도색을 요하는 그런 좀 중한 작업일 때 그렇죠. 이제 판금이라고 얘기를 네. 할 수 있고요. 페인팅 작업이 필요 없는 네. 간단한 작업을 덴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헤어드라이기로 네. 차체의 찌그러진 부분을 펼 수 있다 없다. 지금 문제를 내시라고요. 농담을 하지 말고. 잠시 후 두 MC의 리얼 실험기. 보다 리얼하고 보다 생생하게 사고부터 복원까지 모든 과정을 100% 공개합니다. 우리가 이게 직접 이제 차에 이제 뭐 흠집도 좀 내고 스크래치도 좀 내서 네. 복원되는 이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보여드려야죠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게 뭐 예. 어떤 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실험을 하면 될까요? 이 차를요? 야, 이거 이 차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 함부로 우리가 긁으면 안 됩니다. 야, 이거 긁을 수 있겠어요? 난 이거 정말 긁어도 돼요? 긁읍시다.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나 흠집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제대로 복원이 되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직접 실험을 하라고 준비해준 차니까 어렵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합시다. 우리가 실상생활에서 사실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많은 이제 잦은 사고와 뭐 흠집들이 많이 있거든. 네. 참 짜증나는 흠집들이 있어요. 문콕. 에이. 나 이 사람 진짜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이거. 어? 깜짝 놀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문을 세게 열어 옆차 문을 콕 찍어 흠집을 내는 일명 문콕. 사실 이런 흠집을 통해서 이제 복원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알려주려면 흠집을 내야 되니까. 나보고 지금 흠집을 내게 하려고 지금 이런 지금 각을 만들었는데, 이 각이 충분하거든. 아이고, 뭐. 이렇게 되는구나. 야, 이게 자동차 범퍼의 대부분은 가장 가벼운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져 있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두 번째. 야, 이거 이번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앞차를 기준으로 좀 각을 잘 짜야겠다. 텐트를 조금만 먼저 틀어보세요. 그지? 네. 약간 너무 뒤집어서 이쪽으로 붙여갖고. 좋아요. 여긴 됐어요. 됐어요. 조금 더. 나 진짜, 이번에 옆이야. 도어와 밴더의 경우 주차를 하거나 또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들키기 쉬운 부위죠. 우리가 사실 이런 그 운전을 통한 사고보다는 사실 그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꼭 복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그 문제가 항상 거의 실생활에 또 일어나는 일이 테러. 있어요. 자동차 테러. 테러. 네. 테러에 대한 경험 같은 거 있으세요? 난 많지. 안티팬들이 있어요. 네. 안티팬들이 이제 못이나 네. 뭐 열쇠 같은 걸로 네. 그냥 긁으면 좋은데 네. 거기에 항상 낙서를. 낙서를 하지. 단어를 남겨. 그렇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또 뭐냐면 자기 주차 구역에 주차를 안 했을 때 누가 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나도 한번 해볼게요. 나도. 진짜로 하늘에 맹 열쇠. 안 보고? 야, 세다. 선수네.
이 글씨 쓰기가 되게 힘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제 복원. 이제 복원을 위해서 사실 이 정도 흠집이면 네. 이제 됐어. 더 이상 흠집 내기엔 너무 충분합니다. 힘들고. 예, 충분해요. 자, 그러면 뭐 요 정도 흠집을 갖고 이제 우리가 복원을 하기 위해서 한번 움직여 봅시다. 움직이시죠. 복원샵으로 가나요? 이거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자, 제가. 이봐요. 야, 아니 저 사람들 누구야?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사고 낸 거는 뭐 유도 아니네. 괜히 걱정했네 혼자.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진짜. 진짜 할 말이 없다. 이건 심하다. 너무 심하네. 일단 가자 빨리. 불과 조금 전까지 멀쩡했던 그 차 맞나요? 상처투성이 차량을 이끌고 두 MC가 찾은 곳은 자동차 복원 전문샵. 과연 복원만으로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사고를 쳤어. 야, 무슨 사고를 이렇게 심하게 쳤냐, 근데? 좀 나쁜 짓 좀 했어, 차에다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복원에 대해서 지금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흠집을 내기 시작했는데 예. 내다 보니 차가 이 지경이 됐어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거야. 이거 지금 말만 잘하면 또 연예인 짓 좀 하면 이거는 어디 가도 아마 그건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냥 뭐 친구 부탁이니까 내가 열심히는 한번 해보겠는데요. 전문가도 놀랄 만큼 엉망진창이 된 B사의 S모델 차량. 접촉사고와 테러로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범퍼와 좌측 측면 부분에 많은 손상이 생겼는데요. 부분별 복원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뒷펜더의 경우 해머를 사용해 무자비하게 찌그러뜨렸죠. 자동차 라인까지 무너져 복원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뒷펜더의 경우 찌그러진 정도가 심해 철판이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먼저 찌그러진 부분을 펴낸 후 용접을 통해 늘어난 부분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그라인더로 차체를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무너진 자동차 라인을 하나씩 잡아주는데요. 과연 이 차는 완벽한 복원이 가능할까요? 좌측 문짝의 경우 접촉사고로 몰딩에 손상이 가고 테러로 여기저기 흠집이 생겼는데요. 또 앞문짝을 보면 흔히 말하는 문콕 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손상된 몰딩을 떼어낸 후 그라인더를 이용해 찌그러진 부분을 갈아냅니다. 이후 특수 장비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찌그러진 부분을 당겨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부분 찌그러진 곳 역시 환금 장비를 이용해 당겨내는 작업을 손수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색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찌그러진 부분에 페인트를 벗겨내는데요. 판금 작업이 끝나면 보다 매끄러운 차체면을 만들기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촉사고에 흔적이 있는 앞범퍼. 외관적으로 워셔액 노즐 커버, 견인 고리 커버, 몰딩이 없어진 것 빼고는 깨지거나 찌그러짐이 없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오히려 안쪽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 범퍼 탈거 후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판금 작업을 마친 차량, 이번에는 도색 작업을 할 차례인데요. 먼저 얇아진 도장면에 퍼티를 고루 발라 도장면을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퍼티가 마르면 그라인더를 이용해 전체적인 면을 고르게 해준 후 사포를 이용해 부분 꼼꼼하게 작업을 합니다. 매끄러운 차체를 복원하기 위해 면을 고르는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체에 도료를 바르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수입차의 경우 도료와 부품이 워낙 비싸다 보니 작업 과정에 위험 부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연 독일 B사의 S모델 차량은 교체 없이 복원만으로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또 시청자들한테 또 자그마한 팁을 또 네, 보여드려야죠. 보여드려요. 실생활에서 그렇지. 이제 잔 스크래치가 났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셀프로 자기가 복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시연을 해서 한번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그러자. 우리가 일단 스크래치를 한번 내보자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약한 부분들은 이제 복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어. 이 정도 뭐 어이구.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 차에 흠집이 생기셨습니까? 이런 광고 본 적 있잖아요. 아무리 흠집이 나도 뭐 100% 복원이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복원됩니다. 그런 네. 광고. 응? 어우. 보통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작업하세요? 난 이제 차에 이걸 뿌리고 네. 어우, 너무 많이 뿌립니다. 이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 네. 난 이 정도는 나는 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사실 흠집난 부위를 이렇게 원형으로 돌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컴파운드가 이제 갈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멀쩡한 부분까지 소홀 마크를 낼 수가 있어요. 흠집난 부위를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결대로 문질러줘야 됩니다. 결대로. 그 다음에는 컴파운드가 묻지 않은 깨끗한 면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엔 힘이 딸린 것 같아. 힘이 딸려서 그런 것 같아. 자, 이거 일단 결 따라. 네, 결 따라. 결 따라서 이렇게 묻히고. 네. 자, 결 따라서. 오. 내가. 어우, 잠깐만. 여기 갑시다. 나 이거 끝까지 가야 되거든. 응? 오. 아니, 이게, 나 힘 좋으신데요? 내가 너무 세게 했나? 컴파운드가 이게 약간 좀 저가형인가요? 숫자가 지금 써있지가 않는데요. 보통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앞에 숫자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1000, 2000, 30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갑니다. 천방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깊은 상처를 내는데 깊은 상처를 복원하는데 이제 쓰는 거친 입자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뭐 3000 컴파운드를 쓴다고 하면 아주 얇은, 아주 약한 스크래치가 났을 경우에 이제 복원이 가능하게끔 고운 입자를 쓰고 있는데 무조건 그리고? 상처가 났다고 컴파운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처에 어떤 컴파운드를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이 동영상을 보면 네. 이런 정도의 이 움푹 들어간 범퍼 네. 가끔 이렇게 헤어 드라이어로 이걸 고치더라고. 열을 가해가지고 연질의 성질을 만들게 한 다음에 이제 튀어나오게 해서 만드는 셀프 복원. 드라이어로 펴서 이걸 끄집어낼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보여주면 되죠. 보여주죠. 네. 지금 이렇게 드라이기로 이 열을 가하는 이유가 이 범퍼의 재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레탄 재질이에요.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얼른 안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범퍼를 피고 그 다음에 형상을 다시 붙이는. 나왔어. 나왔어. 드라이어 열에 의해서 움푹 들어갔던 게 지금 열을 가해가지고 손을 넣어서 폈더니 말끔하게 복원이 이게-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행인들이 발로 차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주차를 더 이상 이제 앞에까지 가지 못하게 주차 방지 그렇죠. 턱이 있습니다. 방지턱에 그 방지턱에 앞 범퍼를 부딪혔을 때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형상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거든요. 흔한 일이죠. 네. 근데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실생활에서 드라이어를 드라이기를 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그렇지. 셀프로 DIY를 하는 방법도 아주 유용한 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복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왁싱 실험을 할 차례입니다. 네. 왁싱 실험. 그럼 그 왁스별 네. 그 종류에 따라서 네. 뭐가 더 낫고 네. 뭐가 좀 덜한지를 그렇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왁스하면 카나우바 왁스가 좋지 않아? 라고 하는 이제 카나우바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못 형님도 이제 들어봤어요. 카나우바 왁스. 카나우바. 아, 그래요. 잘 들어봤어요. 보통 이제 열대지방에 나는 야자수의 그 잎에서 나오는 그 물질인데요. 천연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굳으면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네. 굉장히 단단해지고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해지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카나우바를 이제 석유계의 이제 화합 물질과 네. 이제 섞어서 네. 이 왁싱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무르게 만들어서 네네. 이제 자동차 왁스로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을 이제 카나우바 왁스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이 카나우바가 함유가 많이 될수록 네. 좋은 왁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흔히들 말을 하는데요. 카나우바는 순도에 따라 T1에서 T4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아, 이거 봐요, 이거. 이 기술이거든요. 빠르십니다. 노하우가 있나요? 혹시 잘하는? 아, 그럼 이거 왁스는 노하우거든. 왁스는 노하우거든. 이 왁싱이 끝나면 항상 마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쓱 던져봅니다. 자, 떨어지면 끝입니다. 자, 끝났어요. 이거 봐, 나도 되는데? 멈추잖아요, 이렇게. 멈추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떨어져야 되거든. 멈추거든. 응? 여기서 이 왁싱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왁싱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과연 어떤 부위가 더 왁싱이 잘 됐는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왁싱이 잘 된 거는 아무래도 좀 잘 미끄러지겠죠? 잘 미끄러지겠죠, 네. 그죠? 네, 자, 이것도 나름 공정을 가하기 위해서 정중앙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 이게 참, 진짜 이게, 부끄러운데요? 자, 여러분들. 자, 왁싱의 달인입니다. 왁싱의 신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왁스가 더 그 카나우바 함유가 많이 들어간 고가의 제품인지 모르고 지금 한 실험이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사용했던 이 왁스가 저가의 왁스라면 난 직업을 바꾸겠어요. 100%내 실력으로 인해서 그렇죠. 고가의 왁스를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저는 왁스샵을 해야 돼요. 왜? 이 저가의 왁스를 통해서 이 고가의 왁스를 이겼으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네. 어떤 게 고가의 왁스입니까? 알려주세요. 이상민 씨 왁스가. 역시.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 역시 이게 사실 가격의 차이도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뭐 어느 정도 차이인지를 알아야 또 이 정도의 이 왁싱 어떤 이 정도의 실험을 통한 결과를 또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구입을 하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 이 저가의 왁스는 얼마입니까? 아, 야, 이게 5,000원이에요? 정말 저렴하네요. 네. 한 20년 전에도 5,0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야, 5,000원. 근데 양도 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5,000원인데. 오, 이게 5,000원. 자, 네. 그러면 고가의 왁스는 얼마입니까? 아, 10만원대. 거의 뭐 한 20배 정도 예. 이상의 차이가 있네요. 가격의 차이가 일단 20배 정도 나네요. 물론 고가의 왁스를 사용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작업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네. 자주 왁싱을 해주는 것이 고가의 왁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자주. 그렇죠. 이 저가로 구입을 하셔서 왁싱을 하더라도 네. 물론 자주 고가의 해주는 왁스를 더 자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을 경우에는 네. 왁스도 저가의 왁스일지라도 네. 자주 사용을 해주고 또 깨끗하게 차를 케어해 준다면 그만큼 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C 이상민의 추억의 자동차 에스페로.
과연 광택 하나만으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I didn't know what went wrong. I woke up one day and you had gone forever.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이게 그 차 맞습니까? 그 차 맞습니다. 야, 역시 이게 정말 이게 20년 된 차란 말입니다, 이게. 그때 봤을 때 사실은 저도 야, 이걸 뭐 광택한다고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보고 광택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뭐가 이렇게 놀랄 만한 거리가 되겠나 싶었어요. 왜냐면 방송이라는 게 네. 놀랄 정도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시청자분들은 외면하거든요. 네. 야,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차입니다. 색이 살아났어요. 하얀색. 정말 말 그대로 하얀 색상이 살아났습니다. 광택. 이거 추천할 만하네요, 광택이라면. 이게 지금 이 차를 네.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들어간 광택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 차의 총 들어간 비용은 약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네. 저희 3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작은 액수의 금액은 금액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리고, 예. 이 차량의 이제 광택 비용 한 30만 원 정도 네. 들었지만 네. 비용이 이제 더 저렴한 저렴한 것도 있고. 광택 비용도 네. 있고요. 네. 또 이거보다 더 고가의 비용도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본인의 월 수입 고려해서 그죠? 네. 이게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광택은 제가 봤을 땐 추천해드릴 만한 그럼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주 하면 또 안 좋다고 그랬지만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그리고 나서 네. 이 위에 이제 왁싱 작업을 하고 네. 코팅 작업을 한다면 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왁싱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광택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건 복원이랑 복원입니다. 네. 복원. 자, 여기까지 제대로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정말 첫 해 대망의 아이템 굉장히 순조롭게 잘 마무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정말 어처구니 없게 찌그러졌던 자, 그 차는 어떻게 됐나요? 나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지금. 너무 빠르다. 에이, 안 돼, 이건. 자, 100km 달리고 싶다. 자! 네, 완전히 찌그러졌던 외제차 B 차량. 네. 여러분, 이 뒤에 지금 복원이 된 상태에서 뒤에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교체 없이 복구만으로 얼만큼의 예전 모습을 찾았는지 자 봅시다. 유장막을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 우와, 아니 이거 확인을 해야 돼. 이게 그 차가 맞는지. 네. 야, 맞네. 야, 대단하다. 교체한 거 아니에요? 야, 대단합니다. 야, 복구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찾았을 때 들어간 금액. 이 정도로 이제 다시 리버스를 하는 비용은 한 네. 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차가 다시 복원돼서 지금 이 돌아오기까지 들어간 비용이 60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그 당시에 저희가 복원을 거치지 않고 네. 교체 작업을 해서 만약에 이 작업으로 이루어졌다면 네.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추산이 되어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천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와,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차는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요. 네, 아무리 좋은 차도 관리를 소홀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네. 이번에 이 사례를 통해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자, 미국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준다. 당신의 자동차를 빛나게 해줄 더 벙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